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고제의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시크릿 풍수입니다. 시크릿 풍수는 글로벌 기업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하는 풍수 전문가이자 유튜브 제이풍수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풍수 전문가 고제이의 풍수지리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대손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명당을 찾고 싶은 사람, 좋은 집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풍수비책을 소개해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채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현대 주거 공간에 맞는 풍수 이야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과학적 내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희망하고 자녀의 뛰어난 학업 성적을 바라며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꿈꿉니다. 이때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집과 땅을, 그리고 자연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곧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부자의 기운을 받는 명당자리 찾는 법과 재물운이 높아지는 집의 풍수 등 풍수 핵심 노하우 전달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멋진 미래와 연결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시크릿 풍수 고제의 지음 1장 부동산 재테크는 풍수테크다. 부자 아빠가 선택한 그곳, 상위 1% 부자들이 모여드는 지형의 비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비버리 힐스, 영국 런던의 첼시 등은 수영장과 넓은 정원을 갖춘 초호화 저택이 즐비한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 전통 부촌 1번지로 손꼽히는 성북동, 한강 가까이 남산에 걸터 앉은 한남동, 글과 미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평창동은 상위 1% 부자들이 모여 사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은 어떻게 부자 마을이 됐을까? 다른 곳에서 큰돈을 번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어 부자 마을이 된 걸까? 아니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큰돈을 벌어 부자 마을로 불리는 걸까? 이 질문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과 땅 중 과연 어느 것이 부자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 아주 뛰어난 인물은 영험한 기운이 서린 땅에서 태어난다. 즉, 인걸지령이라는 말에서 답이 나온다. 지기가 좋아서 부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본다. 풍수지리적으로 재물운이 좋은 땅이라고 소문이 나면 마을 밖에 살던 부자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원래 살던 부자는 그냥 쭉 눌러 살 것이다. 땅의 힘인 지기는 그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나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매년 자선 경매에서 수십억 원에 낙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워런 버핏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워런 버핏과 점심은 같이 못 먹어도 한국 부자들이 어디에 살며 왜 그곳에 사는지는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부자촌을 대표하는 세 곳의 자연환경과 입지를 자세히 살펴 하늘이 감춰두고 땅이 비밀로 붙인 부자 마을을 파헤쳐보자. 부가 흘러드는 서울 지형 세 곳. 명성을 쌓는 성북동. 한양도 성박 북쪽에 위치한 성북동은 밝은 달빛 아래 비단을 펼쳐놓은 완사 명월령의 명당이어서 세상을 다스릴 귀인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곳이다. 주변 산들은 그리 높지 않으나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시무장, 성락원 같은 별서가 있을 만큼 경치가 좋다. 북한산을 떠나 비봉으로 뻗던 한북정맥이 한 줄기 지맥을 남서진시켜 북악산으로 솟고 그중 형제봉의 지맥이 남동진에 성북동의 지형을 이뤘다. 그곳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거의 볼 수 없으며 북한산을 등진 남쪽 산기슭에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들이 여유롭게 모여있다. 산천지세를 보면 서울 성곽에 있는 남쪽 능선이 백호가 되고 북악 스카이웨이 능선이 청룡이 되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뻗은 중심지맥의 끝에 누에의 신을 모시는 선점단이 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는 꼭 닫힌 듯 보이고 그 안쪽에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대를 이어 부를 누릴 곳임이 분명하다. 재물이 가득한 한남동.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쪽에는 남산이 병풍처럼 막아선 한남동은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으로 손꼽힌다. 남산에서 뻗어온 지맥이 한강을 만나 지기를 응집했으니 신령스런 거북이 물을 마시는 영구 음수형 길지다. 한마디로 한남동은 재물복이 넘치고 대대로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는 명당이다. 남산을 진산으로 삼은 배산임수 지형이며 남양판이라 일조량이 좋다. 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시원하다. 한남동이 우리나라 제1의 부자촌이 된 배경에는 한강의 영향이 크다. 태백산에서 흘러온 한강은 중랑천을 맞아들인 뒤 허리에 벨트를 찬 금성수 형태로 한남동을 둥글게 감싸며 보광동 쪽에서 사라진다. 그 결과 한남동은 집집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는 복지가 된 것이다. 인물이 나는 평창동.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평창동은 보현동 아래의 산기슭에 호화로운 저택이 밀집해 있으며 고층 아파트는 보기 힘든 곳이다. 평창동 주위를 에워싼 바위와 암석은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의 화산이다. 풍수에서는 이를 문필봉이라 부른다. 문장이 뛰어나 작가, 학자를 배출하기 좋은 땅이다. 또한 평창동은 높은 산이 사방을 에워싼 가운데 그 중심부로 계류가 맑게 흐르는 곳으로 세검정이나 석파정 같은 정자에 올라 세상의 번잡함을 잊고 풍류를 즐기기 좋다. 그래서인지 유명 화가들이 많이 산다. 재물을 긁어모으는 삼태기 명당. 존 사이먼스가 지은 조경학 서문에 뒤쥐 이야기가 나온다. 뒤쥐는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밭 주변이나 식수가 풍부한 골짜기 근처에 산다. 얼마나 영리한지 올빼미 등지가 있는 버드나무 숲이나 뱀이 숨어있는 바위 근처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폭우가 쏟아져도 잠기지 않는 언덕배기를 좋아하며 햇빛이 잘 드는 언덕 동남쪽에 굴을 파서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피할 줄 안다. 북풍 한설에도 뒤지의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아늑하다. 게다가 아래쪽으로 파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굴 속은 습하지 않고 뽀송뽀송하다. 종합해보면 뒤지의 굴집은 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물과 먹이가 근처에 있으며 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늘 건조하다. 뒤쥐의 집터는 부자 마을의 입지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 부자 마을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보자. 첫째, 산을 등진 배산의 지형이다. 성북동은 형제봉을 등졌고 한남동은 남산을 배경으로 삼았으며 평창동은 비봉이 마을을 수호하는 진산이다. 산들이 마을 뒤쪽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면 전쟁이 나도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다. 부자 마을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이다. 난리를 피해 몸을 보존할 수 있는 10군데 땅, 즉
조선시대의 유토피아 십승지 같은 마을이 바로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 배산지형은 겨울에도 찬바람이 들이치지 않아 집이 따뜻하고 주변의 울창한 숲은 흙과 물을 보호하면서 미기후까지 조절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남양집이 많다. 사람들은 대체로 남양집을 선호한다. 왜 그럴까? 일단 남양집은 밝고 위생적이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햇볕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따뜻하다. 그런데 지세를 무시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지은 남양집도 괜찮을까? 진짜 복받는 남양집일까? 그건 아니다. 저지대, 물을 등지고 고지대, 산을 바라보도록 지은 남양집은 좋은 기운을 가진 남양집이 아니다. 배산임수로서 고지대를 등지고 저지대를 바라보는 집이 진짜 남양집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남양집과 가짜 남양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에 가보면 다들 남양집을 짓고 산다. 셋째, 평지도 산마루도 아닌 경사가 완만한 산중턱에 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원리를 생각하면 된다. 산과 강의 기온 차이로 밤에는 산바람, 낮에는 강바람이 분다. 낮 동안 계곡에서 산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생기와 활력을 키워주므로 부자 마을은 산중턱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자들은 사방이 뻥 뚫린 산마루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그 이유도 바람에서 찾을 수 있다. 사방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 기가 모일 리 없다. 사람들은 전망 좋은 곳을 선호한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건물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평지보다는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 당연히 인기가 높다. 다만 가리는 게 전혀 없이 시야가 탁 트인 곳은 기가 흩어지므로 좋지 않다. 사람의 심장과 눈썹 사이의 높이로 바라보이는 약간 고지대가 기가 안정되어 좋다. 넷째, 강가나 강이 바라보이는 곳은 피한다. 성북동과 평창동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전부다. 한남동도 큰 부잣집은 응봉에서 한강으로 뻗은 산자락이 앞을 가려 한강이 바라보이지 않는다. 풍수에서는 물을 제물로 봤는데 왜 새 부자 마을에서는 큰 물이 보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세 곳 모두 산이 산면을 아늑하게 에워싼 터로 예로부터 재물을 긁어 담을 수 있다는 삼태기 명당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을 뒤쪽에는 주산이 버티고 섰고 좌우에는 주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양팔을 벌려 아기를 껴안듯이 청룡과 백호가 되어 수구를 틀어막고 있다. 수구, 바람과 물이 출입하는 곳. 마을 안의 재물운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런 곳은 물보다 산이 더 중요하다. 강남 아파트는 왜 값이 오를까? 부를 끌어들이는 북향집. 남양집에 살려면 3대가 적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선호하는 남양집을 얻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행운은 그냥 잡히지 않는다.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남양집을 원할까? 가장 큰 이유는 일조량 때문이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고 해서 남양집을 최고로 꼽는다. 반면 북향집은 대낮에도 어두컴컴하고 겨울에 춥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북향집은 전기세나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쾌적함도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하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북향집이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은 잘못이다. 북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다는 속설처럼 말이다. 강을 바라봐야 부귀가 들어온다.
서울 강남의 한강변에는 초고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아파트도 남양집과 북향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집이 더 복을 받을까? 지도를 펼쳐놓고 강남지세를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우면산과 대모산이 남쪽에 있고 한강이 북쪽에서 흐르니 지맥은 당연히 남에서 북으로 뻗는다. 지맥을 따라 흐르는 지기는 산에서 강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남고북저, 즉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은 지형에서는 북향집을 지어야 자연 친화적이다. 지세를 무시한 채 남양집을 짓겠다고 한강을 등지는 위치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떻게 될까? 생기가 불어오는 북쪽을 등져 기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집에 회오리 바람 같은 살풍을 일으켜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도 나빠진다. 이 경우 오히려 서양집이나 동양집이 더 복받는 데 유리하다. 반대로 자연의 수능에 한강을 바라보도록 지으면 북향집이라도 건강과 부귀를 얻을 수 있다. 한강변 아파트가 비싼 이유로 한강 조망권이라는 프리미엄을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풍수 프리미엄이다. 그곳은 북향집을 짓고 살아야 건강운과 재물운이 따른다. 배산임수의 남양집을 최고로 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북향집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져서 굳이 남양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햇빛을 못 받아 집안이 어두우면 조명기구를 켜고 겨울에 추우면 난방온도를 높이면 된다. 따라서 남양집에 연연하지 말고 땅의 형세에 순응하여 지기를 제대로 받는 자연 친화적인 주택을 선택하는 안목을 키우기 바란다. 이미 선택해서 살고 있는 집이 지세를 거스르는 남양집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복을 부르는 집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 바람은 땅의 모양에 따라 부는데 이 경우 지세를 거역했으니 집안으로 순한 바람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른바 기가 센 집이 된다. 이런 남양집은 발코니에 관엽식물을 일렬로 세워두면 문제가 해결된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비보숲이 마을의 풍수적 단점을 보완하듯이 관엽식물이 외부에서 집 안으로 부는 흉한 바람을 막아준다. 억지 남양집에서도 행운을 잡을 수 있다. 행운은 바람이 몰고 온다. 적도의 위쪽, 즉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남양집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우선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서 밝고 따뜻하다. 또 햇빛에 있는 자외선은 살균작용을 하므로 위생적으로도 좋다. 북향집이나 동양집 등에 비해 남양집의 생활 환경이 확실히 더 낫다. 그런데 남양집의 일조량이 풍부하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집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물론 햇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기운, 즉 생기다. 그러나 북향집도 그 정도의 생기는 충분히 갖고 있다.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살펴보자. 햇빛이 잘 드는 남쪽과 햇빛이 덜 드는 북쪽에서 자라는 나무를 비교해보면 높이와 굵기 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 남쪽과 북쪽의 나무가 받는 일조량은 분명 다른데 성장 속도는 비슷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쪽에 있더라도 나무의 성장에 꼭 필요한 생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풍수에서는 주택을 지을 때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택과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의 흐름을 지배하는 땅의 형상과 지맥의 유무를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햇빛과 바람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기운이나 무조건 많다고 좋은 집은 아니다. 복받는 집을 결정하는 요소는 햇빛이 아닌 바람이다. 다시 말해, 복은 햇빛을 많이 받는 집보다 바람이 순하게 부는 집에 찾아온다. 따라서 북향집도 충분히 명당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연을 거스르는 남양집은 생활의 편리함은 있으나 그 집에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운과 행운은 얻기 힘들다. 반대로 자연에 순응하는 북향집은
건강운과 행운이 따른다. 이런 북향집이라면 좀 춥고 불편한 게 대수겠는가. 명당에는 북향집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큰 인물과 부자를 배출한 고택이 많다. 그 중에는 북향집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맹씨 행단과 인촌 김성수 선생 생가가 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맹씨 행단은 맹씨 집안이 사는 은행나무집이라는 뜻이며 조선 초기의 명정승인 맹사성의 생가로 유명하다. 원래는 고려 말기에 최영 장군이 살던 집이었는데 맹사성의 할아버지와 최영 장군의 친분으로 이 집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비록 집안에 햇빛이 충분히 들지 않는 북향집이지만 최영 장군과 맹사성을 배출했으니 풍수적으로 최고의 집터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북 고창에 있는 인천 김성수 선생 생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양택명당 중 하나다. 이 집안은 대대로 호남 만석군 부자였는데 왜 하필 북향집을 지었을까? 풍수를 모르거나 무시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풍수 사상을 신봉해서 짓다 보니 자연스레 북향집이 된 것 같다. 산줄기에 지기가 뭉친 곳을 집터로 삼고 지맥의 흐름에 순응해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형태, 배산임수로 집을 지었다. 두 고택은 일조량이 명당의 조건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런데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남양집이나 남양아파트를 선호한다. 남양집은 살기 좋은 집이라는 인식이 뿌리박혀 있어 집을 사거나 빌릴 때도 가장 먼저 남양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내 집이 남양집인지 북향집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때 아파트는 동이 아닌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거실 중앙에 서서 쭉 둘러보았을 때 창밖 풍경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내다보이는 쪽이 정면이다. 당연히 그 반대쪽은 후면이다. 대개는 거실 중앙과 발코니 중심을 잇는 선이 내 집의 방향을 결정한다. 예전에는 한 곳을 바라보는 일자형 건물, 흔히 성냥갑 모양이라 일컫는 판상형 아파트가 많았다. 이 경우 아파트 동이 같으면 집의 방향도 같았다. 요즘에는 타원형, 탑상형 아파트가 많아져서 방향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아파트 동이라도 집의 방향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의 형세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지은 남양집은 진정한 의미의 남양집이 아니다. 자연의 지세에 순응한 배산임수의 남양집, 즉 고지대를 등지고 저지대를 바라보는 남양집이야말로 진짜 남양집이다. 풍수와 투자가치 모두 좋은 집,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 누구나 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터를 원한다. 수요가 많으면 비싼 법, 지세가 빼어난 땅, 즉 명기는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그저 흉한 땅을 피하는 데 만족한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 순응하며 더불어 자연과 살아왔다. 그러면서 어떤 땅에 집을 짓고 살면 흉한 일이 생기는지를 귀납적 방식으로 검증해 민간 풍습으로 전승시켰다. 여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다.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해보자. 인자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운다. 집도 그렇다. 지기가 왕성한 땅에 지어진 집에 살면 몸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 그런 집에서 인재도 태어난다. 반면 기운이 흉한 땅에 집을 짓고 살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집터가 안 좋으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며 몸도 아프기 일수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흉한 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배워보자.
한강을 등진 아파트는 가지 마라. 좋은 기운을 부르는 배산임 수영집.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집터는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땅이다. 배산임수 지형은 주거 입지를 고려할 때 첫손에 꼽힌다. 전조 후고 지형도 집터로 많이 거론된다. 집 앞쪽은 낮고 평평하며 집 뒤쪽은 산이나 언덕이 있어 높아야 좋다. 이런 땅에 집을 지을 때는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설계한다. 대체로 마당과 대문이 낮은 곳에 있고 집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다. 배산임수, 전조 후고 조건을 만족하는 집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 모두가 좋아한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과 배수가 잘 되는 등 자연 생태적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집터는 안정적이다. 반대로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으면 어떨까? 답답하고 불안한 기운 속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화를 부르는 배수진을 친 집. 배산임 수영집의 반대말은 배수진을 친 집이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흔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사용한다. 중국 한나라 때 명장 한신이 강가에 진을 치고 조나라 군대와 싸워 승리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배수진은 위험한 발상이다. 운이 안 따라주면 군사들이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전술인데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에 배수진을 쳤다가 왜군에게 대패한 일은 너무도 유명하다. 배수진을 친 집은 물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는 형태다. 그런 집에서 살면 부귀를 누리기 어렵고 불행이 끊이지 않아 삶도 고달프다. 물러설 곳 없는 곳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하루하루가 위태로울 수 있기에 피하는 게 좋다. 그런데 배수진을 친 집은 건강운과 재물운이 왜 나쁜 걸까?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집 가까이에 산과 하천이 있는 경우 밤과 낮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 온도차 때문인데 낮에는 산 정상의 온도가 하천의 온도보다 높기에 하천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분다. 밤에는 반대로 산에서 하천 쪽으로 산바람이 분다. 산을 바라보는 형태로 지은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대개 집들은 앞쪽에 큰 창이 있고 뒤쪽에는 작은 창을 낸다. 이 경우 낮에는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작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창이 작으니 바람도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집안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다. 양기도 부족해진다. 반면 밤에는 산바람이 큰 창문을 통해 집안 깊숙이 들어온다. 이 바람은 살풍이 되어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집안 온도를 떨어뜨린다. 집안에 찬 기운이 도는데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마 병치레하느라 바쁠 것이다. 배수진을 친 집은 왜 부를 얻기 어려울까? 풍수경전인 설신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인걸, 아주 뛰어난 인재는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데 산천이 생기를 띠고 좋은 모양이면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 산이 수려하면 귀인이 나고 물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본다. 따라서 물을 등진 집은 재물을 등졌다고 보아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땅의 기운, 즉 지기가 사람의 행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다. 풍수지리 이론을 반영한 전통마을에서 지대가 높은 산을 바라보는 집은 보기 힘들다. 이왕이면 지기를 제대로 받아 부귀를 누리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주산에 저장된 지기는 지맥을 따라 지대가 높은 산에서 지대가 낮은 하천이나 들 쪽으로 흐른다. 어떤 경우에도 하천에서 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사님 수영집은 지기의 흐름에 순응해서 복을 받지만, 반대로 배수진을 친 집은 지덕이 발동하지 못해 화를 당하기 쉽다. 결론적으로 배수진을 친 집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하나는 낮과 밤에 흐르는 바람이 서로 반대이며 살풍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기를 순하게 받지 못해 부귀할 기운이 집안에 차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